파워리프팅을 좋아하는 분들이 흔히 들어보는 밈 중 하나 스모어이즈 치딩입니다. 그만큼 짧은 가동 범위로 무거운 무게를 든다고 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스모 데드리프트는 리프팅 목적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근육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 운동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모를 할지 컨벤셔널을 할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타고난 고관절 구조입니다. 그냥 타고나게 더 자세가 잘 잡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골반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고 힙소켓은 골반에서 더 앞쪽이나 뒤쪽에 위치할 수 있으며 그 힙소켓은 더 얕거나 더 깊을 수 있고 골반과 만나는 대퇴골의 각도는 다를 수 있으며 골반과 만나는 대퇴골의 회전 각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가장 왼쪽의 정렬이 보편적인 고관절 경사각입니다. 고관절의 경사각에 따라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위치해 있는 고관절 구조의 경우 고관절 경사각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확실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스쿼트 자세도 보폭이 좁아야 할 것입니다. 엉덩이 외전이 커지면 대퇴골 상단이 골반과 충돌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고관절 구조라면 스모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앉아보면 본능적으로 더 편한 자세를 느낄 수 있고 누워서 다리를 당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모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자세 차이에서 오는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동 범위입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넓은 발 너비와 다리 사이의 그립으로 인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 바벨의 이동 거리가 약 25% 짧습니다. 이러한 짧은 가동 범위는 리프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 운동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최대 근력 발휘에는 가동 범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짧은 가동 범위는 스모 데드리프트의 잠재적인 이점 중 하나이지만 이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 뿐 근력 발달이나 운동 효과 측면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리프트가 특정 근육 그룹에 미치는 자극의 차이입니다. 주요 관절 각도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초기 단계에서 다리 근육의 개입이 더 큰 반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엉덩이와 허리 근육의 개입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트암입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넓은 발 너비로 인해 바벨과 엉덩이 사이의 수평 거리가 짧아져 고관절 신전에 필요한 토크가 줄어듭니다. 또한 상체가 더 수직에 가까워져 허리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반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좁은 발 너비로 인해 바벨과 엉덩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고관절 신전에 더 큰 토크를 요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모 데드리프트가 바벨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릎 관절 모멘트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약 3배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모 데드리프트가 대퇴사두근에 더 많은 부하를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 더 짧은 모멘트 암을 가지므로 동일한 무게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관절과 근육에 더 집중된 부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 동원율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요 근육에서 더 높은 활성도를 보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은 스모 데드리프트에서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며 이는 바벨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점에 무릎 관절 모멘트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둔근의 경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활성화되거나 약간 더 높은 활성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넓은 스탠스로 인해 내전근 역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더 높은 활성도를 보이며 특히 고관절 외전과 관련된 근육들이 활발하게 동원됩니다. 반면 햄스트링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활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척추기립근은 상체가 더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인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낮은 활성도를 보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스모 데드리프트와 비교했을 때 후면 사슬 근육의 활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햄스트링은 스모 데드리프트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며 비복근은 스모 데드리프트보다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광배근은 바벨을 몸 가까이 유지하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훈련 목표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스모 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퇴사두근 강화가 목표라면 스모 데드리프트가, 후면 사슬 전체 강화가 목표라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육 동원율의 차이는 각 데드리프트 스타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체형별, 목적별 데드리프트 선택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고관절 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팔 길이, 대퇴골,
몸통입니다. 이 요소들이 데드리프트가 어떻게 보일지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팔 길이는 윙스팬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양팔을 뻗은 길이와 자신의 키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하면 평균, 팔 길이가 더 길면 긴 팔, 키가 더 길면 짧은 팔인 것이죠. 정확한 비율을 측정하긴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자신의 체형과 데드리프트 자세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뭐가 더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굳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본인의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목적에 따라 좀 더 적합한 자세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퇴사두와 둔근을 허리 부담 없이 강화하고 싶다면 스몰을, 전반적인 후면사슬을 강화하고 싶다면 컨벤셔널을, 대퇴골이 길고 허리 부상 경험이 있다면 스몰을, 팔이 길고 몸통 길이가 짧다면 컨벤셔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데드리프트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보디빌딩은 컨벤셔널, 파워리프팅은 스모 이렇게 딱 잘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 요인과 자신의 운동 목적을 고려해 적합한 자세를 찾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